저희가 10위부터 1위까지 원래 저희가 준비한 이슈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정치권으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입니다. 일단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이제 속보 자막도 좀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일단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선 첫 낙마입니다. 지명 한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났고요. 채찍을 맞고 많이 부족했다.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 얘기를 일단 저희가 원래 준비한 10위부터 1위를 만나보기 전에 워낙 긴급한 사항이라 먼저 핵심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 평론가. 네. 원래 이번 주가 지나면 장관이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뭔가 그렇죠. 어떤 큰 변화가 있었기에 자진 사퇴를 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지지율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이라든가 이번 주 리얼미터라든가 그 추세선이 꺾였다는 거. 늘 이제 상승 곡선을 걷던 추세선이 꺾였다는 게 이게 지지율을 먹고 사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저는 오늘 2시에 그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 3당이 2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보적 의제를 이른바 젠더 문제까지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처의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 그것도 내일까지 그 재송부를 청구해가지고 금요일에 임명하겠다? 부담이죠.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당정 일체를 고수할 수 없겠다. 그래서 비록 부담은 20년 만에 국무위원 인청이 도임됐지 20년 만에 첫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더라도 이것보다는 지금 6개월 동안 쌓아나가야 할 골든타임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보는 지지율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갈 수가 없다. 오늘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가 엮여서 결정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끈 거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명 한 달. 갑질 의혹,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2주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김진욱 대변인. 근데 이제 여권 내부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최성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최근, 정확히는 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보좌관들은 일반 직장과 좀 다르고 마치 기꺼이 심부름도 시킬 수 있는 사적인 사이다. 이런 말이 뭔가 더 트리거, 도화선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내에서는 지금 오늘 사퇴를 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기로 결심을 한 만큼 그만큼 더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인사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여론으로 형성되는데 트리거가 됐다,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 것이고요. 급기야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모 여론조사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2배 넘게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여론조사도 할 거니까 일단 수치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네, 한 그 부정적인 수치가 6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가 부담이 되었고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마 대통령과 이 지금 그 출발도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 여기에 본인이 상당히
상당히 큰 그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오늘과 내일 사실은 이틀만 버티면 그러면 25일 모레부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버틸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이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여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또 당에서도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더 큰 부담스러운 역할들을 맡아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결단하면서 오늘의 자진 사퇴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어쨌든 여권 내부에서 무리한 감싸기라든지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역풍이를 불었고 최성 평론가나 김진욱 대변인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민심. 네. 그러니까 후보자 적합도 장관 되면 안 된다가 60, 장관 돼도 된다가 30 이런 2배 차이의 여론조사 것들이 오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는 결정타였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나왔던 속보 중에 시간 관련 얘기를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도 오늘 저희 뉴스탑10을 준비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소식, 그러니까 자진 사퇴 얘기를 한 3시 한 50분쯤 이제 전달을 받았고 그런데 이미 강선우 후보자가 2시 반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낄 건 바로 저 부분이에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이 오후 5시 30분에 SNS로 결단이 필요하다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저것도 뭔가 영향을 미쳤던 겁니까? 글쎄요, 일단 박찬대 의원이 오후 한 3시 30분 정도에 SNS를 통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들어도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17분 있다가 오후 3시 47분에 강선우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SNS를 통해서 결단을 요구한 지 17분 만에 강선우 의원이 SNS를 올린 지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둘 사이에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강선우 의원과 박찬대 의원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보도나 특히 이제 박찬대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박찬대 의원이 올렸던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들어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국정 동력의 차질을 빚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중이고 8월 2일이면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박찬대 의원이 당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선거를 진정으로 원하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식의 논조로 아마 설득을 하고 또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와 박찬대 의원의 소통 여부는 알지 못하고 다만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2시 30분쯤이었고 박찬대 의원은 한 3시 반쯤에 이미 본인이 강선우 후보자가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물론 어떤 교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저도 좀 알 수 없습니다만 박찬대 의원도 결국은 최수영 평론가님 네. 저게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결국 17분 만에 자진 사퇴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오비락,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예.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더 정통하게 사실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정치판의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지금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의 지금 말하자면 초반 격차가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 대단히 좀 말하자면 이제
수혜 때문에 조금 뭐 투표는 연기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와중에 가장 여권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아픈 손가락 같았고 그다음에 예.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 강선우 의원의 문제를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서 문제가 풀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같이 그러니까 박찬대, 강선우 두 분이 같이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이렇다면은 박찬대 의원이 뭔가 이런 말하자면 어려운 말하자면 이 허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저는 정치력 혹은 자신의 리더십으로 치환하는 동시에 이 선거의 변곡점을 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예. 이건 여권에서 누군가 뭐 개입했거나 말하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상당 부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그만큼 생각이 여권에 미칠 우려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들어요. 그렇죠. 박찬대 의원이 뭐 총대를 매든 교감을 했든지 간에 그렇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박 의원의 말하자면 당권 도전 기류에는 상당 부분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4시 6분인가요? 박찬대 의원은 또 결단에 감사하다는 SNS까지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은 오늘 자진 사퇴를 알리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조금 전에 봤던 박찬대 의원의 SNS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갑질이 들어갈까 무섭지.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당신의 만행을 터뜨릴 거다. 강선우 의원, 강선우 후보자도 울고 갈 갑질들. 이게 지금 첫 현역 의원 불패가 깨졌고 낙마 사례인데 마치 이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이거 진위 여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권 내에서 강선우 후보자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폭로 혹은 강선우 후보자 말고 또 다른 인물도 갑질 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뭔가 또 여권이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 지금 이제 의원이죠. 다시 의원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의 어떤 소통 관계에서 예. 갑질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의원실에서 만약에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폭로된다고 해도 그것이 강선우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갖기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강선우 후보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연대 의식이 당내에서 생겼던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뭐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그 소위 어떤 익명의 게시판 같은 데에서 나오는 얘기들 예. 뭐 진실인 얘기도 있고 좀 과장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지금 여권 특히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일들도 뭐 당내에서 또는 당 밖에 다른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거기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이번 강선우 후보자를 현역 의원들이 무조건 살리고 가야 된다. 저기가 터지면 우리한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동료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그 소재로 활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늦었다고 보세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의원들도 이 갑질의 어떤 보좌진 갑질의 사안이 예. 다른 의원에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지금의 강선우 후보자의 저 자진 사퇴 판단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기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특히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사권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예. 본인 스스로가 결자해지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한 2, 3주간 뒤흔들었던 이른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갑질 논란, 지난 주말 새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여권 내부에서 많은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였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뜻을 밝혔고 이게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강선우 후보자 주제에서 이어지는 속보 내용과 왜 여권의 기류가 이렇게
답변했는지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0위 전에 아예 속보로 뉴스탑10 시작을 해봤습니다.